총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엄포를 놓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인이 오늘 다음 달 그 당의 전당대회 전까지 공식적으로 열린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가 국민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열린민주당이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그간에 보여온 여러 가지 행태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직접 웅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저에 대한 지지로 폭발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선전포고 얘기, 엄포는 꽤 잘 알려진 얘기고 일단 오늘 최강욱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열린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열린민주당의 일단 당이 이제 의원이 3명이죠. 거기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근데 참 오늘 그런 이야기,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갚아주겠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분이 뭔가 정치보복을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요, 일반 야인일 때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참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예. 일단 입법권이 있죠. 자,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면 검찰청법 고치면 됩니다. 검찰청장 임기 2년, 총장 임기 2년 없애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정감사권이 있습니다. 자, 국정감사 할 때 윤 총장 불러내서 따지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국정조사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권한이 갖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 최강욱 지금 당선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무슨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정활동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법사위 가서 법 바꾸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이 바로 당선자한테 부여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은 뭔가 갚아주겠다, 보복하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3명뿐이긴 하지만 공당의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저는 좀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이 열린민주당의 수장이 되자마자 이 최강욱 비대위원장 내일 법정에 출석을 합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후대처입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인과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일 처음으로 물론 지금은 의원 신분이 아닌데 법정에 조국 전 장관 가짜 인턴 의혹 법정에 나가는 거잖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렇죠. 내일 아마 첫 재판에 저게 아마 공판 준비 기일이 아니고 공판 기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러면은 피고인이 이제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이나 내일 오전에 공판 연기 신청할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원칙상은 내일 열린다고 하면 이제 최강욱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은 예전에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에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내일 첫 재판에서도 전반적으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겠죠. 그리고 검찰이 제시하는 모든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고 내일은 아마 큰 얘기는 없을 거고 내일 재판이 열린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피고인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 신청 이런 것들하고 아마 한 30분도 안 돼도 재판이 끝나긴 끝날 거예요. 근데 다만 최강욱 당선인이 300명 당선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하지만 워낙 지금 나름대로 정치적인 비중이 좀 큰 사람들이고 검찰과의 어떤 이 전면전에 맨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은 좀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검찰의 주장대로 예. 이거 있잖아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의원직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미리 궁금하신 분들이 꽤 그렇죠. 많으세요. 이제 선거법에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이 무효인데 예. 이거는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형사법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벌금형까지 나오면은 무죄면 당연히 의원직이 유지되는 거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되고 의원직이 만약 탈락되려면 당선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행유예 이상이요. 유죄고 집행유예 이상이면 의원직이 날아가는 거죠. 김상혁 평론가님. 네. 요즘 진중권 전 교수가 또 최강욱 당선인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피의자 태도가 많이 불량하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 두 사람의 입씨름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진중권 교수께서 요새 좀 말이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또 그 내용 중에는 좀 약간 굉장히 귀 기울여야 되는 얘기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 완장차고 설치는 꼴 이 얘기는 예. 사실은 이게 공직의 무게를 너무 모른다 이런 거거든요.
공직의 무게와 의미.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강욱 비서관이 저에 대한 폭발적 지지가 있었다 이러는데 저에 대한 폭발적 지지가 있었으면 황희석 그 후보까지 당선이 됐었어야죠. 사실은 예. 기대한 지지가 없었다는 걸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유가 저런 약간 과한, 오만한 발언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공직을 사적 보복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좋지가 않고요. 지금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윤석열 개인을 쳐내는 게 검찰 개혁입니까? 저는 그걸 좀 묻고 싶더라고요. 그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윤석열을 쳐내기 위해서 그 내놓는 의혹들이 과거에 야당이 전부 다 일정 부분 제기했던 의혹들인데 그거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 야당이 제기했을 때 본인이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비호하고 감쌌던 모습은 또 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 저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런데요, 이 최강욱 비대위원장, 지난해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에는 사실 윤 총장과 두 사람, 최강욱 당선인,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바람을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고발장을 내게 되었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사는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 시건의 장모가 시간을 주근해 직원과 공모를 해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지금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아니 제가 관련이 되니까는 뭐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뭐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 고소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최강욱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중잣대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장혜식 변호사님 화면을 저하고 보실게요. 3년 전쯤에 윤 총장을 향해서 감히 정권 코드 운운하면서 비판할 일이 아니다. 윤 총장 삶이 어디 한 자락 권력조차 양심파는 것이었더냐. 혹은 여기에 더해서 본인이 어쨌든 장모권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공직기강 비서관일 때 검증을 다 한 장본인인데 지금 와서 다시 이걸 꺼내는 이유가 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강욱 비대위원장이 2017년에 적을 올렸을 때는요. 청와대에서 윤석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발탁했을 때였어요. 예. 그러자 당연히 야권에서는 코드 인사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최강욱 비서관이 윤석열의 삶이 어디 한 자락 권력조차 양심파는 것이더냐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강력하게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국정감사 당시에 방금 보신 영상처럼 장제원 의원이 이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 그대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국감장이라지만 너무한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 이 여권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감장에서 당연히 윤석열 총장 편을 들었죠. 야당의 의혹 제기가 무분별하다. 총장 개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그 같은 의혹이 윤석열 총장 결혼 전에 대부분 벌어진 사건이기도 하고요. 혼인관계를 맺기 이전에. 그런데 3년 전에는 저렇게 윤석열 총장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앞장서서 두둔했던 최강욱 비대위원장이 3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바뀐 게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하나밖에 없는 결정적 차이 때문에 권력을 쫓지 않았던 윤석열 총장을 이제는 적폐로 규정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칼춤추는 망나니, 황희석 국장의 표현이죠. 칼춤추는 망나니로 규정한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과연 윤 총장이 3년 사이에 완전히 권력을 안 쫓는 사람에서 망나니로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를 바라보는 열린민주당의 인사들, 최강욱 비대위원장이나 황희석 전 국장 같은 사람들, 또 여권의 인사들의 시각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도 수사해라고 하면서 변한 것인가.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저는 이번 선거 결과와는 다르게 섣불리 최강욱 비대위원장이나 여권의 당선인들, 특히나 조국 전 장관 수호에 앞장섰던 당선인들이 섣불리 윤석열 총장을 공격한다면 선거 결과와 무관한 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발언에 일관성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다 사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짧게 말씀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최강욱 비서관과 관련해서 새롭게 제기된 논란 하나가 있습니다. 청와대 재직 당시 1억 원대 주식 보유권입니다.
제가 혐의가 있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공직자 신고에서 이 펀드를 물론 뭐 제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지만 신고를 했겠습니까? 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한다. 저거 사실이면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새롭게 알려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조국 전 장관과 좀 다소 비슷하게 청와대 재직 당시 친동생의 회사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입니다.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분이 보면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 공직자가 되면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 이걸 매각하든지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심사를 해서 과연 이걸 매각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최강욱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가 바로 그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비서관이에요. 근데 본인이 보니까 동생이 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사업 목적이 교육 콘텐츠 개발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그 회사도 바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그 주식 1억 2천만 원짜리 1억 2천만 원을 백지 신탁한다든지 그다음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자본센터가 이제 신고를 한 건데 문제는 이제 공직자윤리위가 이걸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아마 공직자윤리위에서 심사를 했을 거거든요. 본인이 공개를 하면. 그럼 거기서 결정을 해줍니다. 야, 이거 팔아라 말라라든지 결정을 해줄 텐데 그러면 최강욱 위원장의 이 주식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가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그럼 만약에 당시에. 그렇죠. 만약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았다고 그러면 이거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하게 일단 이 공직자윤리위가 최강욱 위원장의 주식 1억 2천만 원 동생회사 주식을 과연 매각하러 이야기를 지시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김태현 변호사 만약인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 아들 이제 가짜 인턴 의혹 말고 또 이 의혹까지 추가된다면 최강욱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현종 의원 설명하신 대로 이제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서 예. 신고를 안 했거나 아예 이제 그 위원회에 신고를 안 했거나 위원회에서 팔아라 그런다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케이스가 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자체는 이제 법정이 이 조문가도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사실은 뭐 법정 구속되고 뭐 구속사 이럴 만한 죄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당선인이고 이제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항상 국회의원들은 이런 형사적인 문제가 걸리면 의원직의 상실되자 이거에 또 걸리거든요. 역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무죄가 나오면 뭐 클리어한 건데 유죄인 경우에 벌금형까지 나오면은 의원직이 유지되지만 앞서 있었던 그 인턴 증명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이상이면 역시 의원직은 상실인 거죠. 그렇군요. 뭐 계속 새롭게 좀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도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본인을 향한 일단 최강욱 위원장과 뭐 황인석 전 국장이라든지 윤석열 검찰을 향한 여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5월 말 그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정선거 비밀의 열쇠를 열어줄 휴대폰 암호가 풀렸다고 합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대놓고 공천하는 이 정권의 위선과 가식이 밝혀져야 합니다. 비례의성 정당 둘이 교섭단체를 만들어 윤석열 총장을 잡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사건 첩보 보고서 작성하신 거 맞나요? 군 수사 관련 최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김기현 첩보 보고서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족분들과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벌써 저 장면이 넉 달 전이네요. 어쨌든 이 청와대 선거개 의혹 판도라의 상자 아이폰의 잠금도 풀렸고 다시 선거개 의혹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서초동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을 다시 소환할 수 있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영장 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김 변호사님, 네. 총선은 끝났고 윤 총장이 검찰,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그러니까 21대 국회 시작하는 5월 말 전에는 수사를 어쨌든 좀 속력을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임종석 전 실장 다시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그건 저희가 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저기 이제 아이폰이 이제 풀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앞서 화면 보셨을 때 임종석 전 실장을 첫 번째 소환할 때는 임종석 실장 전면 부인했다고 하고 그 아이폰이 이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증거들을 검찰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첫 번째 소환 이후에 이제 아이폰이 풀린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속된 말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임종석 전 실장을 소환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저 아이폰이 만약에 판도라의 상자가 돼서 스모킹 건이 돼서 무언가 그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검찰 입장에서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왔다고 하면 그럼 임종석 전 실장 다시 소환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의 승부수 얘기와 오늘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된 최강욱 당선인 얘기 하나하나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오늘 있었던 움직임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볼까요?